내란 수사가 내란, 탄핵소추는 반란, 사법기관의 총체적 내란 가담. 영장 없는 불법 체포 후 기계적 구속영장 발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이라는 억지 정치 프레임을 만든 후 출석하면 체포하고, 체포하면 구속하고, 구속하면 내란범으로 몰아가는 광기 어린 불법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그 광기의 첫 번째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적법 절차를 무시한 불법 수사, 구속, 공소 제기야말로 형법 제87조에 규정한 내란 행위입니다. 체포는 체포의 필요성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모두 영장 없이 불법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이미 출석하면 출석한 기회에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체포하고 이후 법원은 체포의 불법성을 감싸주듯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광기에 사로잡혀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하여 경찰을 통한 무력 충돌을 공언하고 그 목적이 체포와 구속으로 재판 전에 대통령을 끌어내어 죄수복을 입히는 것에만 있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기 위하여 수사 관할이 아닌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 청구하여 두 차례나 법원은 이를 발부하였고 특정 정치 세력의 지휘를 받아 경찰 특공대가 동원된다거나 전국의 형사들 1천여 명이 동원된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기 위하여 특정 정치 세력의 지휘를 받아 법원 수사기관이 결탁하여 모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공소장은 수사기관의 오답 노트에 불과합니다. 공소장은 전체 83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단 한 페이지에 기재된 직권남용의 공소사실만이 검찰의 수사 권한이 있고 나머지 내란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검찰은 억지로 한 페이지 직권남용 공소사실을 끼워 넣은 채 전체 수사의 불법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공소사실에 대통령이 수십 차례 등장하는 것은 김용현 전 장관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공소장 기재로 대통령에 대한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누명을 씌워 여론 재판을 하려는 치졸한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체포조를 언급하지만 체포할 조직인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지 아니하였음은 검사 스스로 공소사실에서 자백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체포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체포조라는 거짓 정치 프레임으로 선동하는 세력들이야말로 불법 영장으로 감히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내란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대통령의 발포 지시가 있었던 듯 기재하였지만 검사 스스로 실타는 휴대하지 않고 병력이 이동하였다고 스스로 앞뒤 모순되는 내용을 공소사실이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공소사실 내란의 내용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입증될 수도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란 수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원 추미애는 김용현 장관이 국회를 탱크로 밀어버리라고 했다는 등 허위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공소사실에는 장갑차, 탱크 등 장비는
전혀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 비상계엄에 장갑차, 탱크 등 장비가 동원되지 아니한 사실을 매우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입니다. 비상계엄에도 동원되지 아니한 장갑차, 탱크 등 장비를 오히려 대통령 불법 체포에 경찰 장갑차를 동원해야 한다고 경찰을 지휘하는 더불어민주당원들이 있을 뿐입니다. 이 사건 내란 수사가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정치 세력이 주도한 실질적 내란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내란의 주체를 대통령이라고 잘못 기재한 공소장은 검찰의 오답노트일 뿐입니다. 수사기관은 내란몰이 불법 수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 목록을 살피면 참으로 가관입니다. 16,000페이지의 검찰 신청 증거 중에 70% 가까이는 언론 기사입니다. 민주당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검찰이 언론에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그 내용이 기사화되면 이를 증거로 둔갑시켜 피의자에게 신문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해왔습니다. 민주당의 말을 그대로 수사기관의 단서로 활용함에 있어 민주당 관련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바도 없다는 것이 바로 하청수사, 청탁수사라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증거가 모두 신문기사라는 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실제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거정리, 즉 증거 목록은 공소가 제기된 지 무려 2주가 지나 어제 1월 9일에 이르러서야 제출되었습니다. 일단 구속하여 격리하는 것에만 집중하였을 뿐 검찰 구속기간 내에 증거도 정리하지 않고 여론몰이에만 골몰하였던 것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노트북 등은 그 기기 자체를 압수하였습니다. 전자정보만을 압수의 대상으로 한 영장의 범위를 초과하고 있고 수차례 포렌식을 빌미로 하여 공소 제기된 이후에도 여전히 수사기관의 수중에 있습니다. 동일한 휴대폰에 대하여 3차례나 전자정보 압수 절차를 진행하고 전자정보 중에 선별 절차가 무색하게 일괄 압수하고 있으며 증거물을 임의로 조작하여 파일까지 생성하며 증거 조작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모두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체포 구속은 수사에 있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만 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임시적인 결정을 할 뿐인데 검찰은 이 점을 이용하여 인신구속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구속을 통하여 언론과의 소통 자체를 차단하고 피의 사실을 공표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것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를 시도하려는 행위 자체는 수사권 없는 기관의 불법 수사이며 내란 행위에 해당할 뿐입니다. 공수처장은 법치를 운운하며 대통령에게 출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불법 영장에 대한 출석이 바로 이에 대해서 응한다면 군 장성에게 그러하였듯이 대통령을 인신 구속하여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김용현 장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서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 불법 체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도 내란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재판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민주당 측의 수사기록 송부 촉탁 신청을 받아들여 불법적으로 수사기록 송부를 요구하였습니다. 명백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조차 아직까지 검찰 측 증거인 수사기록을 열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이 일부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하였다는 보도가 어제 있었습니다. 수사기관, 헌법재판소, 누구도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호도하며 1국의 대통령에게 불법 체포에 응하라는 여론몰이는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금 대통령에 대해 2차례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하여 반국가 세력에게도 하지 않는 조치인 서신 접견 금지 처분을 적법하다 판결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도 수사기관에 굴복하여 불법 인신구속, 불법 처분을 정당화하는 임시 결정을 지속하고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한편 부정선거 의혹 해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증거 보전에 관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신속하게 기각 결정하고 수사기관의 불법 증거는 헌법재판소에까지 송부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의 근거를 불법적 수사에서 찾는 시도 자체가 이미 탄핵 심판의 정당성을 상실케 하는 것입니다. 사법기관, 수사기관이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을 일삼으며 재판 결과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에 응하는 것은 불법에 조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상의 적법 절차에 의하여 진실이 가려져야만 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기조문 낭독을 마치고